오늘 또 수해 소식이 있었죠. 오늘 또 수해 때문에 해당 지역의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덕 대표 모두 다 오늘 원래 예정돼 있었던 원내대책회의를 빼고 수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봉사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네, 어제 수해가 물난리가 나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 당의 3선 국회의원들이 정점식 원내대표와 한가로이 만찬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만찬에서 나왔던 소식들이 또 같은 이야기 반복하죠. 장동혁 대표로 총선 어려우니까 정점식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일단 듣자마자 조금 의구심이 들죠. 원내대표가 언제부터 총선을 지휘하는 자리였는가? 일단 그게 의구심이 들고, 여러분,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7월에 선출이 되었으니까 내년 7월이면 물러나야 하는 위치인데 정점식 원내대표 중심으로 무슨 총선을 주도를 하겠다는 건지, 일단 이 앞뒤 안 맞는 맥락 없는 주장에 대해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차기 원내대표와 차기 당대표, 그러니까 장덕 대표가 연임을 하건 그렇지 않건 차기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총선 주도하게 되겠죠. 어차피 장덕 대표 임기가 끝나는 대로 치러지게 될 전당대회에서 모든 가름이 될 텐데 왜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네, 이 3선 의원들의 좀 면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중진급 의원들, 송원석, 윤재욱 의원을 비롯해서 신성범 의원도 지금 기사에는 거론이 되고 있고요. 박덕흠 의원, 주호영 의원 등이 이재명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한가롭게 분권형 대통령제, 무슨 내각제가 어떻고 연임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상당한 파란이 일었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또 중진급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좀 부적절한 작당모의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원 지지자들로 하여금 또 상당히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 수해 지역에는 정점식 원내대표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만찬 자리를 갖는 것이 과연 적절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일단 면면들을 보면요, 신성범 의원 포함되어 있고요, 윤한홍 의원 또 3선 의원이죠. 장덕 대표에게 돌연 친윤 중에 친윤으로 분류가 됐던 분인데 갑자기 절윤해야 한다라고 하는 쓴소리를 뱉으면서 매스컴의 주목을 잠깐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특검에서 관저공사 특혜 의혹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덕 대표에게 좀 공세를 가하는 이런 인사들의 교집합이 사법 리스크다. 저희 박민영 TV에서 좀 일찌감치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참 공교롭게도 그런 교집합들이 점점 확인되고 있죠. 윤한홍 의원뿐 아니라 또 어제 TV조선 강적들 주말 동안 나가서 부정선거 음모론 카르텔 이야기를 했던 윤상현 의원도 기소가 됐지요. 참 이게 민주당은 기소당하면 정권을 향해서 똘똘 뭉쳐 싸우는데 우리 당은 기소를 당하면 엉뚱하게 내부로 총구를 돌리면서 화제 전환을 하는 이런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희정 의원 있고요. 김석기, 송원석 의원도 전직 원내대표이지만 이번에 골프 회동 참석 명단에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죠. 이만희 의원, 이미자 의원, 김성원 의원 대표적인 친한파 국회의원이고요. 송석준 의원, 최근에도 한동훈 씨와 함께 시시덕거리면서 사진 찍혔던 이 대책 없는 미래 소속의 송석준 의원 계시고요. 성일종 의원, 이양수 의원, 이철규 의원, 모두가 다 그렇게 요주 발언들을 하셨던 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중차대로 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우리 당의 이런 어려운 시점에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갈라치기 하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총선 치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한 번 더 의구심이 들었고요. 이게 장덕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이용하려면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조금 더 성과를 가져오신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가장 처음 있었던 시험대가 여러분들 상임위 배분 문제였죠. 제가 우리 당의 원내대표께 이렇게까지 혹독한 좀 평가를 내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법사위도 못 가져왔고 우리가 상반기에 차지하고 있었던 예결위
이재명의 예산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장치조차 확보를 못했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먹다 버린 짬통들 우리가 주워왔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마저도 상임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특검법 합의에서 주요 쟁점들도 사후에 선관위가 전산 조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이 부랴부랴 합의를 했던 것이지, 첫 합의 당시에는 전혀 그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지금 평가를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단독으로 주도를 하셨던 상임위 배분 문제는 우리가 총선 패배 직후이고, 지금 현재 시점은 물론이고 당시 지방선거 직후 때보다 지지율도 한참 낮았던 그런 상반기 교섭 때보다도 더 못한 결과를 지금 하반기 국회에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 정점식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사실 의심받을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마저 선관위 특검은 누가 관철을 시켰습니까? 우리가 원내에서 저렇게 입으로만 투쟁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 합의했겠습니까? 그랬을 거였다면 통일교 특검부터 진작 합의를 했겠죠. 곰팡이 백신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국조특검 들어갔어야겠죠. 과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거의 없는 정당 취급하면서 국회 입법 독주를 했는데, 폭주를 했는데 유일하게 제동이 걸린 것이 선관위 이슈고, 그 선관위 이슈 여러분들 누가 주도를 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시민들과 함께 주도를 했죠. 결과적으로 지금 그나마 원내에서 우리가 가져왔다라고 하는 성과, 장동혁 대표가 이뤄낸 것이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원내에서 이끌어낸 게 저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실에서 어떤 성과를 냈기에 저희가 우리 당원들께서 이런 당대표보다 원내대표가 나으니까 원내대표 중심으로 총선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심지어 임기도 내년 7월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뭐 내년 7월 이후까지 임기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또 그 비대위 장난질을 해책을 하고 계신 건가 의심마저 살 수가 있죠. 또 비대위 만들어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하고 본인이 셀프로 비대위원장 지명하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당은요, 제왕적 당대표 정당이 아니라 제왕적 원내대표 정당이에요. 원내대표가 거리돼서 여러분 당대표가 원내대표 역할 겸임하는 거 보셨습니까? 반대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역할 겸임한 거, 저희 10년 정당 운영하면서 당대표 3명 다, 정확히는 장독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2명 1년 남짓한 임기밖에 못 채웠고요. 대다수가 비대위였습니다. 우리 정통 지도부보다 비대위가 더 많았던 정당이에요. 다른 말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주구장창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당이 제왕적 당대표 정당인가요? 아니면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끌어내리고 당대표 역할까지 겸임하고 비대위원장 임명하고, 여러분들 최고위원 여러분들 직접 선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은 선출하지도 않아요. 비대위원장이 그냥 임명합니다. 권력구조로 따지면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임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강한 원내대표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당원들의 뜻과 당원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당대표를 배제하는 이야기가 입만 열면 나오는 걸까요? 이런 식의 부적절한 준동들이 이어지니까 원내대표 폐지하고 원내 총장으로 돌아가자, 원내 총무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원내대표가 당대표 패싱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의구심이 들고요. 여러분들 원내대표는요, 우리 당원으로 치면 100명이 투표를 합니다. 108명 투표를 했고요. 정점식 원내대표 55표를 받으셨어요. 55명의 당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가 수십만 명의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만 알아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죠. 투톱으로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같은 대표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이고, 과거 우리 정당 사무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좀 민주당의 당대표 시스템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26일경 장독 대표께서 우리 좀 당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원내대표를 원내 총무로 돌리는 방향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점식 원내대표의 잘못 그 자체라기보다는 늘 이런 식으로 원내대표를 무슨 어설픈 투톱이라고 프레임을 하면서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빌드업의 소재로 삼는 게 지금 우리 당의 전통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얼마나 부적절한 준동입니까?
민생 현안이 이렇게 시급한데 이재명의 폭주와 지금 우리가 올림픽공원의 이 열기, 선관 이슈, ETF 이슈, 우리가 싸워야 할 쟁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언제까지 대체 이렇게 당대표 흔드는 메시지들만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할 바에는 그냥 당대표가 임명하는 원내 총무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10년 동안 지도부가 10번 넘게 바뀌고 임기를 채운 당대표가 없고 권한대행 비대위 체제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정당 운영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당 대통령 2번이나 끌어내린 정당답게 우리 지도부도 매일같이 끌어내리면서 바꿔치기 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요, 우리 비대위와 이 원내대표 제도에 대해서는 좀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당은 제왕적 원내대표 정당이다라고 하는 거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대표를 폐지하니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원내대표 제도에 칼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원내 총무로의 격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당원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협 전원 교체에 대해서도 또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견을 표출했다고 해요. 해석이 다르다. 해석이 될 만한 규정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동 거리가 맞습니다. 임기 자동 종료가 맞아요. 실제로 민주당은 자동 종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바뀌면 당협위원장들도 전원 다 직위 해제되고 재신임을 받아요. 오직 우리 당만이 당대표도 못 지키는 임기를 당협위원장들만 자동갱신해가면서 무슨 당협 공무원들 같아요. 공무원 정당 하니까 당협위원장들도 선거를 3번 4번 떨어지든 말든, 제대로 당협 관리를 하든 말든, 지방선거 제대로 지지를 하든 말든, 정당을 위해 희생을 하든 말든, 당대표는 매번 바뀌는데, 거의 뭐 매년 해마다 바뀌는데, 비대위는 해마다 열리는데 당협위원장들만 철밥통인 이상한 정당 시스템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원당규상의 관례를, 원칙이 아니라 관례를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해석이 다르다는 건 무슨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저희가 당원당규상 명시적인 규정까지 뭐 어디 헌법재판소 유권 해석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결과적으로 사사건건 당대표에게 비토를 놓고 지금 견제구를 던진다라고 하는 인상밖에 지금 주지 못하고 있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그러니까 차라리 전 중도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제가 눈 질끈 감고, 그래 재래식 미디어 보는 저관여층들한테 보여주기식 중도 타령이다, 이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당협위원장들 인적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 중도들도 바라는 일 아닐까요? 우리 저관여층 그 중도님들께서 이렇게 해묵은 정치인들 몇 번씩이나 그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걸 좋게 보실까요? 아니면은 이런 자리 재평가에서 쇄신하는 걸 좋게 보실까요? 중도 좋아하시면은 쇄신에 대해서도 일관된 목소리 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이럴 때는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 기득권을 대변을 하세요. 자칭 쇄신파들인데 이야기 잘 들어보면 국회의원 기득권만 대변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징계할 때만 반대하고, 원외 정치인들 징계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 저는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우재준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원내 의총장에서 권영진이 사과를 했다, 사과를 받았으니 선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결과적으로 중도와 국민을 참칭해서 정작 하고자 하는 것은 원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강화라고 하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원내대표 중심으로 모이자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 기득권 보장하는, 이런 식의 서로 싸고 도는 그런 식의 정치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내대표, 제왕적 원내대표 시스템을 이렇게 이용한다면 당원들의 힘으로 바꿀 수밖에 없죠. 당원들이 당대표에게 더 열렬하게 힘을 실어서 이런 부정적인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 와중에 또 우리 항상 논란을 달고 다니는 이 오준무가유, 거기에 이제 윤상현 의원도 포함시켜드려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 또 유승민 전 의원과 뭐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사 별로 안 보고 싶으실 거 저도 아는데 굳이 이렇게 보도를 또 하니까 저희가 또 다뤄드려요. 근데 지금 이 3선 의원분들 제가 아까 명단 쭉 보여드렸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자꾸 국민 중도 하시는데 국민들께 인기 있으신 거 맞습니까? 저도 지금 사실 삼선 의원 이분들 명단 보면서 헷갈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한 달에 기사 하나는 날까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국민들께 인기는 있는 건 맞습니까? 당심을 향해서 우리 송석준 의원께서는 과거 대책 없는 미래 활동하시면서 우리 당원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희대의 망당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으셨던데 송석준 의원님 국민들께는 인기 있으신가요? 뭐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 사랑을 받고 계셔서 중도 국민 이야기하면서 정작 속으로는 국회의원 기득권 강화 얘기만 하시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분들 아무리 백날 첫날 만났다고 보도해도 아무런 감동도 감정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누차 설명드리죠.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 저 당 다 불만이거나 아예 저관여층인 사람들을 우리가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 나눠보시면요, 이 재래식 미디어들 그냥 관성적으로 소비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보통 자기를 중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한동훈 씨가 말을 예쁘게 한다 이런 분들이 간혹 출몰을 합니다. 속이 터지죠. 한동훈 씨가 입만 열면 그냥 거짓부렁으로 자기 유리하게 프레임 짜는 저런 망국적 정치한다는 거 조금만 관심 가져봐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모르세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이 뭐 여야 다 겪어보고 가장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유니콘들이 아니라 그냥 정치를 겉핥기식으로 이해하시고 선거 때 뉴스 조금 더 보시고 선거 때 적극적으로 투표하시는 그런 저관여층을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저관여층이 유승민이 어떻고 윤상현이 어떻고 무슨 뭐 정점식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 뭘 알아요? 우리 당 지지해 주시나요? 중도층 소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멱살과 돌려차기 같은 이슈부터 빨리 처리를 했어야죠. 중도층을 소구하고 싶다면 지금 중도층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재명인데 이따 우리 다루겠지만 이재명의 20대 지지율이 10%대밖에 안 된다. 20대가 이재명을 부정평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재명 만나서 연임 개헌 논의를 하면 그거야말로 사실 중도층에게 버림받을 만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요? 정작 가장 반중도적이고 정작 국민들께 어떤 인정을 받고 계신지 전혀 입증을 못 하시는 분들끼리 만나서 중도 이야기하면서 그나마 청년들 지지받으면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정말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장덕 대표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거야말로 해외 토픽감 코미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해 보여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 말씀처럼 메타인지가 좀 필요하다. 윤희석 대변인 본인도 메타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메타인지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요. 윤리위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리위에서 오늘 4명의 1차 징계 대상들이 윤리위 소명 절차를 밟았죠. 네, 진종호 의원 2가지의 어떤 사안을 가지고 징계 요청이 됐고요. 조경태 그리고 권영진 마지막으로 서범수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뭐 강양각색의 모습들이 노출이 됐어요. 일단은 오늘 거의 대다수 제가 서범수 의원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권영진 의원까지 3명의 의원은 윤리위 또 출석해서 소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참 그중에서 제가 좀 볼썽사납게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진종호 의원이에요. 여러분들 진종호 의원이 윤리위 출석을 하면서 소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피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피 신청.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말을 듣자면은 친장동혁 대표 개파의 지금 윤리위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윤리 징계 절차를 받을 수가 없다. 소명조차 하지 않고 기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참 황당하죠. 윤리위를 그럼 어디서 임명을 합니까? 윤리위 누가 임명하죠? 윤리위원들에 대한 임명권은 엄연히 당대표와 지도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의결 절차를 통해서 기피 신청, 지도부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윤리위가 지금 꾸려진 거예요. 그렇다라 그러면 지금 정통성 있는 윤리위원들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걸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피 신청은 기본적으로요 본인의 가족이거나 친인척이거나 이해충돌로 사적으로 뭐 엮여 있거나 본인과 사적으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에게 불리한 보복성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피 신청이에요. 장덕 대표가 뽑았으니까 친지도부일 수밖에 없죠. 친장이란 표현도 안 맞고 지도부가 뽑았으니까 당연히 지도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큰 기조 속에서 당원 당규를 해석하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죠.
진종호 의원이 지금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이 한 행위들에 대해서 소명할 필요도 없이 지금 기피라고 하는 꼼수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기피 신청에 지금 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김종혁 씨도 기피 신청한다 뭐 한다 얘기했었지만 즉각 기각이 됐죠. 사유가 맞지 않다라고 해서 법원에 가서도 기피 신청 한번 해보세요. 기피 신청은 명확한 근거 규정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할 때도 친인척들과 엮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헌법재판관들도 기피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예 이야기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우리 당원 당규가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세상에 윤리위 징계를 하면서 우리가 뭐 헌법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사법기관도 아닌데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절차까지 따로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이런 의원들이 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조경태 의원도 참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해집니다. 박덕흠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내란 몰이, 내란 주도범이라고 해서 내가 낙선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한 게 왜 해당 행위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에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조차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참 황당하기 짝이 없죠. 그럼 조경태 의원 대체 투표는 왜 합니까? 조경태 의원은 그럼 국회의원으로 어떻게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죠? 투표를 통해서 본인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육선 국회의원 투표를 통해서 된 거 아닙니까? 투표를 통해서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쨌거나 저희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직함 자체는 인정을 해드리잖아요. 박덕흠 국회 부의장이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했잖아요. 본인이 그 경선 과정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럼 결과에 승복을 하셔야죠. 민주당과 뒤에서 야합해서 지금 우리 중진급 의원들이 이재명과 골프 회동하면서 개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뒤에서 내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선출된 우리 국회 부의장 후보를 음해를 하고 공작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 조경태 의원한테 떨어진 후보가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시겠나요? 아니, 본인들이 선출직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선출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게 참담합니다. 참 참혹한 현실이에요. 자, 실제로 이와 같은 이 사례들은요, 너무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례가 있었어요. 정확히는 이 지방의회 등에서도 지방의회들도 부의장들을 뽑습니다. 의장을 뽑기 때문에 의장 선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당에서 합의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외 없이 제명에 준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미 잘못된 행태라고 하는 것이 양당의 기존의 전례들로부터 정립이 되어 있고요. 이것만큼 명확한 해당 행위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과거 송원석 전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지도부가 가장 격앙된 말을 하면서 징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동료 국회의원들도 조경태 의원을 지금 옹호하지 않아요. 이런 와중에 이런 볼썽사나운 이야기를 하면서 윤리위 징계를 회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정말 황당한 작태가 아닐 수 없고요. 네, 진종호 의원은 또 하나 더 걸렸죠. 서범수 의원과 같이 이 돌려차기 망언, 참 이상합니다. 한동훈 씨는 왜 아직도 입장이 없죠? 한동훈 씨가 좌장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야당, 민주당으로 하여금 우리 국민의힘 전체가 통째로 싸잡혀서 형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여투쟁의 진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토론회 개최한 입장에서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심지어 친한계 패널들 중에서도 한동훈이 입장은 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한동훈 씨는 지금도 자기 그냥 페이스북에 대여투쟁, 이재명 얘기하면서 아무도 관심 없는, 무소속이 얘기해봤자 아무 감동도 감흥도 없는 그런 이야기만 하면서 유체이탈하고 있죠. 본인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답변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죠. 안철수 의원의 질문도 답변하지 않고 이 사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 돌려차기 피해 당사자가 윤리위까지 출석해서 한동훈 씨가 입장 내는 것이 아니라 왜 피해자가 이렇게 동분서주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김진주 씨가 이 피해 당사자인 건 맞죠. 그런데 사실 김진주 씨에 대해서도 조금 김진주 씨가 윤리위 절차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사태의 피해자는 김진주 씨 본인 혼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장면이 우리 국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전달됐고 우리 당원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이 사건 자체가 희화화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당의 이 대여투쟁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성이 훼손됐고 민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을 했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 김진주 씨가 피해자로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맞을 수 있지만 피해자와 사적으로 사과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징계를 피해갈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당 사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뤄야 하는 것이고 정당은 기본적으로 대국민 신뢰도를 얻어야 하는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되는 일종의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선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윤리위가 참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탈당 권유 내지 제명 사유였다라고 한다면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로 절충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비례대표 제도가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진종호 의원은 제명되면 오히려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한동훈을 도울 것 같기 때문에 참 비례대표 제도가 많이 잘못됐죠. 그런 상황에서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는 차기 총선 출마와 여러 당직과 당협위원장 등 차기 총선 준비 자체가 틀어막힐 수밖에 없는 언론 헤드라인에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로 절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저도 피해자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논평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좀 비난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만 사안이 그렇지가 않다. 정당 사무라고 하는 게 그렇지가 않고 피해 당사자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이지 그 사건 자체를 희화화한 것까지 전부 다 면책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덧붙여 보고요. 모쪼록 윤리위에서 잘 절충을 해서 당원권 정지 중징계 정도에서 가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